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경기들이 많습니다. 뭐 경기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은데 빠르게 가보도록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뭐 잠깐 복귀하면은 닌노. 일단 어제 경기도 뭐 많았죠. 아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챔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긴 했는데, 일단은 가장 좋아 보였던 거, 이 아챔 따로 이제 챔스 따로 이렇게 가는데, 아챔은 뭐 요코마리 경기 오버가 가장 좋아 보였는데 막판에 닿아서 결국 오버 터졌고, 아쉬운 건 그거죠. 요코마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한 점 차로 그거를 또 막판에 처먹혀가지고 비긴 게 아쉽긴 하고, 그리고 알라스르도 경기 뭐 진짜 전반 내내 그냥 막 토악질 나오고 호날두 뭐 계속 화내고 있고 하는데, 결국에는 뭐 똥줄 승이라도 해서 다행이네요. 그리고 뭐 상하이도 배당적인 부분이 좀 메리트가 좀 없긴 하고, 그 다음에 중국인 팀 잘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제는 가야 된다. 결국에는 뭐 마이는 부러뜨렸지만은 뭐 햄무하면서 일반승은 들어왔죠. 그리고 알가라파 경기가 좀 아쉽죠. 선제골도 넣었는데 다 와가지고 한 골 먹히더 PK로 먹히더만, 그 뒤에는 그래도 이기겠지 했는데 또 먹히고 져서 그게 좀 아쉽네요. 그 다음에 챔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밀란 경기는 설명에서도 말했지만은 뭐 폰세카 감독이 이를 악물었는지 애초에 보통 그렇게 트위터 같은 데에다가 뭐 우리 뭐 이런 선수 될 거다 선발 잘 안 내놓거든요.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쓰면은 상대팀 감독이 이렇게 이렇게 쓰네, 오씨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전술을 잘 짜볼까 이렇게 막 보여주거든요. 근데 뭔 자신감인지 몰랐는데, 뭐 물론 퇴장 이슈도 있었긴 한데 뭐 선제골도 받고 밀란 이겨줬죠. 레알 경기가 근데 사실상 2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기력 좀 생각하면 이거 좀 애매모한데 할까 한데, 근데 비닐신이 각성해버리면서 헤트트릭 하면서 5대 2로 이겨줬네요. 그다음에 뭐 스포르팅도 많이 좋았는데 PSG 뭐 근본이 역시나 아니네요. 챔스 이제 근본이 아니다. 선수 층을 봐도 그냥 자국에선 좀 잘 나가기도 하고, 그리고 덴벨레 진짜 끔찍하네요. 덴벨레 맨날 욕했는데 간만에 욕을 좀 안 했더만 어제 또 쇼를 하고 있네. 아무튼 그래도 뭐 아챔 메인 잘 들어왔고 챔스도 메인 잘 들어오면서 현재는 뭐 축구 주말이 이제 일요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월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잘 들어오면서 메인은 다 잘 들어오네요. 그래서 5연승 하고 있고, 요런 이제 별점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제일 높은 등급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들 갈게요. 아프리카 넣었어요. 깜빡했다.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온다. 근데 요새 좀 인지를 했는데 직전에 인지를 못했네. 일단은 J리그부터 할게요. 주중에 경기들이 있긴 한데 잔여 경기들 뭐 4경기 남아있고, 니카타 입장에서는 뭐 강등 5점차, 도쿄베르디는 아직까지 근데 4위까지 해야 되는 목표는 있어요. 왜냐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그냥 뭐 3위까지가 뭐 아침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번에도 잠깐 말해드렸지만은 1항배가 있죠. 1항배가 우승하면은 그 만약에 고베가 우승을 한다면은 이 4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도쿄베르디가 4위까지는 승점차가 아직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차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이제 고베가 우승을 못한다면은 좀 다르게 못 가지만은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선을 좀 다해야 되긴 하죠. 그리고 니카타 입장에서는 그 컵 경기 이제 뭐 결승을 또 앞두기도 하고 하긴 했어요. 근데 뭐 어차피 다음 주 주말에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, 근데 생각보다 지금 라인업이 떴는데 니카타의 라인업이 조금 부실한 감이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뭐 해외 배당은 니카타 쪽으로 좀 빠지더라고요. 반대로 도쿄베르디 쪽이 뭐 라인업이 좀 더 나은 것 같고,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끝물인데 뭐 얘네 팀이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. 여기는 도쿄베르디 풀쪽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간바 대 나고야인데, 자, 요 경기 일단은 뭐 간바만 좀 희망 있는 축에 속하고, 나고야는 사실상 좀 힘들어요. 아까 말했던 뭐 4위를 간다고 해도 지금 승점 차가 8점 차라서 잔여 경기가 4경기인데 이건 뭐 힘들죠 사실상. 딱히 뭐 의미는 없다. 둘 다 뭐 라인업 상황을 봤을 때는 간바가 뭐 주말에 1항배, 1항배 준결승이기 때문에 살짝 힘이 좀 뺐네요. 근데 엄청 뺀 건 아니고
뭐 앞선에 미드랑 이제 앞선에 뭐 한 뭐 두 명 정도, 두세 명 정도 빠진 거 빼고는 뭐 어느 정도 나왔고, 나고야는 뭐 제대로 나왔네요.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뭐 나고야 쪽이 좀 더 라인업이 괜찮다. 나고야 풀 쪽 볼게요. 역배기도 하고. 그다음 기존점 대비해서는 두 팀을 생각했을 때 오버를 볼 수가 없죠. 오버를 볼 수가 없다. 조용기는 승패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언더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라와 대 가시와, 둘 다 뭐 강등권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, 뭐 최근에 이제 오라와는 뭐 4연패 중이기도 하고, 가시아도 최근에 이제 그나마 뭐 안 지는 경기들 좀 보여주고 있긴 하나, 골에 대한 부분도 둘 다 답답한 팀이기도 하고, 뭐 라인업 상으로 봤을 때는 오라와 쪽이 역시나 조금 앞선이 좀 굳이긴 합니다. 뭐 티아고 이런 애들도 뭐 선발로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, 좀 더 뭐 나은 쪽은 가시아 쪽이라 생각하긴 하고, 그래서 가시아 풀 쪽 보고, 그다음에 이 경기도 마찬가지. 두 팀의 뭐 최근의 행보를 본다면은 오버 찍을 수가 없어요. 언더 보시는 게 나올 수 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. 산프 대 시드니. 이 경기 라인업을 좀 보고 올라 했는데, 라인업을 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떴네요. 파시엔시아, 카토, 아슬란, 카베, 예상대로 나왔네요. 예상대로. 미리 가길 잘했네요. 람프가 주말에 경기가 없어요. 그 J리그 1이 이번 주 주말에 경기가 없거든요. 다음 주에 있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비었기 때문에 주전 쓰겠죠. 람프가 최근에는 1위 결정전도 있었고, 뭐 중간중간 이제 뭐 뭐 이랑배 경기도 살짝 있었기도 하고 좀 바빴죠. 그래가지고 이 아챔 2잖아요. 아챔 엘리트도 아니고. 그래서 로테 계속 돌렸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내고 있었고, 반대로 시드니는 그 이상한 팀 있잖아요. 홍콩 팀이랑 그 대상 경기는 없었지만 필리핀 팀, 이런 팀들 상대로 계속 주전 썼거든요. 근데 경기 결과 자체들은 물론 이제 시드니가 골을 더 많이 넣을 때도 있긴 한데 크게 뭐 별다를 바는 없었어요. 근데 계속 말하지만 호주 축구 애들이 지금 많이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. 어제도 뭐 보셨듯이 아시겠지만은. 그리고 산프는 오늘 뭐 주전들이 다 뛰쳐나오는 상황에서 뭐 산프가 잡겠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산프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다음에 뭐 기존점 대비해서는 호주 팀 전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, 산프가 지난 그 리그 경기 때는 좀 허우적거리긴 했으나 충분히 골 뭐 잘 넣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경기는 오버도 보시는 게 좋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대 고베인데, 마이크 좀 바짝 대고요. 그거는 좀 힘들어요. 그 1542님이 볼륨 올리세요. 아니, 휴대폰의 볼륨이 얼마나 작으면은 다 올려도 안 들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내 폰도 한 반쯤만 해도 잘 들리던데 나는. 반쯤만 해도 잘 들리던데. 아무튼 그렇고, 울산 대 고베 이 경기 일단은 2패 울산, 이 경기마저도 뭐 대충 버리고 가기에는 좀 팬들의 아우성에 의해서 좀 그래요. 근데 뭐 울산이 이제 우승 경쟁도 해야 되고, 근데 고베도 마찬가지죠. 뭐 우승 경쟁도 해야 되기도 하고, 근데 고베 입장에서는 주말에 또 교토랑 이랑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중요하고, 뭐 그래서 둘 다 뭐 난리 부르스 좀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. 뭐 정력배가 바뀌긴 했네요. 그리고 고베가 생각보다 라인업이 괜찮네요. 모토, 오사쿠, 유로, 그 다음에 이제 미야시로, 이데구치 주전들 다 썼네요. 뭐 패트릭 정도 기어 나온 거 빼고는. 그래서 이 경기는 그 표에는 이게 내가 뭐라 적어놨었지? 네. 무예무로 적어놨는데 정력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솔직히 이거 승패로 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. 고베가 라인업이 좀 구성이 잘 돼 있긴 하나 그래도 체력적인 부분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, 그리고 뭐 울산이 지금 문제죠. 이 가와사키한테도 지고 요코마리한테도 지고 지금 일본 팀한테 다 지고 있거든요. 원래라면 한국 대 일본 이거 붙으면은 버프 들어가는데 3연패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 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, 진짜 이거 뭐 한일전은 사실상 진짜 뭐 K리그 뭐 이거 이 아챔 내에서는 자존심이거든요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 찍으세요, 무승부.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보고. 그다음에 여섯 번째 올렸는데도 그 정도 안 들리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. 물론 제가 가까이 대고 말하면 되긴 한데 너무 가까이 되면 저도 힘들어요. 그다음에 슬랑오르 대 전북인데, 이 경기 일단은 슬랑오르 뭐 말레이시아 팀이죠. 말레이시아 팀 맞나? 말레이시아 팀이죠. 근데 생각보다 경기력이 좀
못 좀 답답해요. 용병도 많긴 한데 그리고 여기 요르단에 그 나름 세 번째 에이스 있죠. 원래 첫 번째 에이스는 알타말이고 두 번째는 알 나이트고 세 번째가 알리 올완 요 인간 여기 있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 뭐 조금 선수들 있긴 한데 근데 그 아챔2 때 경기하는 거 보면은 좀 뭐랄까 강호의 느낌은 솔직히 좀 안 들긴 해요.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B팀이 운영하잖아요. 2군 애들이 운영하고 오늘도 뭐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몰라요. 근데 그래도 얘네보단 나을 것 같다. 근데 이제 단지 걱정되는 건 역시나 이제 저쪽 뭐 동남아시아 쪽이라 이런 데 가면은 날씨 기후도 있고 어제도 뭐 포항도 쩔쩔 매는 것처럼 그게 좀 거슬리긴 하고 전북이 또 B팀이라는 게 좀 거슬리긴 하나 그래도 뭐 이 정도 배당이면은 뭐 전북 한번 찍어 볼 만하지 않나. 전북 승 보고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오버 올게요. 그래도 뭐 최근에 붙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입을 해보자면은 그래도 전북이 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선화대 가와사키 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뭐 기가 이상하신 것보다는 당연히 폰에 문제가 있겠죠. 상하이 뭐 주축 수비수들 두 명이 미정이긴 하네요.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가와사키 지금 너무 못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. 남은 건 이제 엘리트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주말에 도 경기가 없기도 하고 오늘 뭐 주축을 쓸지 안 쓸지 그게 의문이긴 한데 근데 뭐 산프도 그렇고 뭐 주말에 경기가 없는데 굳이 뭐 아껴 쓰겠습니까? 물론 이제 나 힘들다, 체력적으로 힘들다. 요새 또 이 가와사키도 리그컵 경기도 병행을 했잖아요. 주중에 경기도 했고 그게 좀 거슬리긴 하나 그래도 어제도 봤듯이 조금 부분적인 로테가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중국 팀들 상대로 수비가 좀 허약하거든요. 뭐 중국 팀들은 애초에 오로지 이제 용병의 퀄리티와 앞선과 중원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축구를 할 뿐이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기대치 자체들은 가와사키 쪽에 있는 게 맞지 않나. 남은 거 이것밖에 없는데, 그리고 가와사키 감독도 저번에 잠깐 말했잖아요. 진짜 오래 이끌었죠. 이끌었는데 이제 슬슬 물러난다고 기사도 뜨고 있고, 뭔가 하려면 아체멜리트라도 열심히 해야지. 여기는 가와사키 승 보고,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어제처럼 당연히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. 오버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거 이거. 그 다음에 알 후세인데 이제 나사프인데 요경기는 조금 뭐랄까 애매하죠. 왜냐면은 뭐 이런 팀들 우리가 뭐 맨날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뭐 대충 최근에 잡았던 뭐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쿠웨이트 잡은 후세인 근데 그걸 또 비긴 나사프 반대로 이제 서로 이제 뭔가 맞물리는 구도긴 한데 근데 그래도 요르단 이 후세인 팀보다는 우즈벡이 뭐 그래도 항상 뭐 아침에 좀 보여줬던 부분이 나은 이 나사프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근데 중동 축구 원정 가면은 경기력이 진짜 반감되는 그런 부분을 무시 못하죠.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뭐 팀적으로 봤을 때는 나사프가 낫다고 봐요. 그리고 배당도 이게 뭐 1점 몇 대도 아니고 뭐 거의 두 배 정도 되니까 그냥 나사프 쪽으로 봅시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경기 아홉 번째는 샤바부두 대 쿠웨이트 이 경기 배당에서도 말해두듯이 샤워보드가 저는 뭐 그냥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네요. 뭐 아즈문과 다부르 그나마 이 샤바부두 용병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친구 앞서는 이 두 명이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뭐 아즈문은 지난 경기 안 나왔고 그 첫 번째 경기는 둘 다 나왔거든요. 근데 얘네 둘 다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 그게 거슬립니다. 솔직히 메인 뭐 스트라이커라 볼 수 있는 이 두 명이 빠진다. 용병들이 그래도 이 쿠웨이트 친구들보다는 뭐 좋죠. 뭐 브라질산도 있고 여러 뭐 각지 뭐 각 나라에 이제 용병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게 좀 거슬리네요.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뭐 샤바부드가 이 쿠웨이트 팀보다는 낫죠. 아랍의 2위 팀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 경기 자체가 원정도 아니고 홈에서 하니까 그래도 샤바부드 승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볼게요. 얘네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것도 뭐 라인업을 보고 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에어 알쿠 대 알카디아인데 에어알코는 그래도 뭐 가끔씩 올라오는 이라크 팀 아닙니까? 알카디아는 뭐 근본이 없는 애인데 바레인 1위 팀이네요. 어디서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애도인데 그래도 뭐 조별에서의 경기 보면은 나름 뭐
그 사우디 팀 있잖아요. 에어 뭐고? 아 에어가 아니라 알타원 걔네한테 상대로도 뭐 잡지는 못했지만은 비등한 경기 보여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얘네도 뭐 확고하게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아니기도 하고 애매해요. 뭐 이거 배당도 좀 적고 그냥 뭐 대충 봅시다. 이거 잘 모르겠어요. 에어 앓고 그냥 승 보고 오버 볼게요. 잘 모르겠다 저거. 그다음에 이제 챔스 할게요. 아탈 대 셀틱. 음. 하기 전에 잠깐만요. 이거 구독자 10분 올려드리고 물 좀 마시고 갈게요. 내가 유튜브에는 안 올렸나? 잠깐만요.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100개가 안 돼요. 자, 아탈 대 셀틱인데 아탈 희소식은 있네요. 그래도 수비 라인에 콜라시나츠 좀 늦긴 했으나 복귀했고 여전히 뭐 코스너라든지 톨로이, 그다음 스칼비니, 그다음에 스카마카, 그다음에 뭐 브레시아니 이런 애들 뭐 결장 중이고 셀틱 뭐 주축 수비수 2명 결장하네요. 근데 뭐 자원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돌려쓸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얘네들이 빠졌다고 해서 어이구 수비가 끔찍하네요, 답이 없네요,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해요. 물론 이제 셀틱이 자국 깡패긴 하지만 리그 차이 확실히 나죠. 돌문전만 봐도 그렇고 또 지금의 홈도 아니고 원정 아탈도 지금 전력적인 손실이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앞선 자체들 우려했던 우려했던 이제 부분들보다는 지금 리그도 잘 이끌어 가고 있고 여전히 뭐 공격적인 축구 잘 구사가 되고 있고 어차피 셀틱도 화력적인 싸움에서 경기를 임한다면은 결국에는 뭐 아탈이 더 좋은 화력을 뽐낼 수 있다. 그 경기는 아탈 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당연히 오버 와야죠.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경기 12번째는 브레스트 대 이제 레버쿠젠인데 브레스트는 뭐 수비 하나 결정하고 레버는 이제 보니페이스가 결정하네요. 아쉬운 부분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시크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. 근데 시크가 요새 하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해요. 벤치로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브레스트가 근데 이 정도까지 잘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긴 했어요. 잘츠도 잡고 그라츠도 잡고 하지만 클래스가 다르죠. 잘츠부르크 어제도 말했지만 뭐 그라츠도 그렇고 잘츠 그라츠 아닌가 잘츠도 그렇고 뭐 그라츠도 그렇고 뭐 좀 떨어져요, 퀄리티가 오스트리아 리그 애들은. 근데 이제는 레버 다르죠. 물론 이제 클럽 대항전 홈원전 그런 버프도 중요하긴 하나 레버가 좀 페이스가 작년보단 좀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브레스트 정도는 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경기는 레버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어제 경기가 예전에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레알 상대로 2골 넣고 5골 넣고 비슷한 경기였는데 모르겠어요, 기억이 안 나요. 그 다음에 13번째 경기 맨시티 대 프라하인데 뭐 워커 미정이고 그 다음에 뭐 덕배 뭐 또 뭐 로드리 이런 애들은 뭐 안 나오겠죠. 당연히 안 나오겠죠. 근데 뭐 결국에는 맨시티가 뭐 클래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잡긴 잡을 거예요. 근데 뭐 마인 할 것이냐 햄물 할 것이냐 요게 애매하잖아요. 근데 사비오가 뭐랄까 지난 그 울 버전에서 윙어인데 돌파를 못하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오늘은 뭐 클래스적으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. 물론 이제 울버랑 스파르타 프라를 비교하기에는 그래도 스파르타 프라 체코 2위 팀이기도 하고 지난 뭐 슈투트 상대로도 뭐 비비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무시는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 이길 것 같긴 한데 이제 결국에는 마인 할 것이냐 해물 할 것이냐 요게 애매하잖아요. 옛날 같아서 그냥 닥치고 마인 찍었죠.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뭐 마인 햄무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. 모르겠어요. 핸디값이 애매하잖아요. 라이프 대 리버풀 할게요. 라이프 세이바이트 그다음에 라움 결장하고 리버풀은 이제 조타 얘도 은근 진짜 유리몸이긴 하네. 키에사 뭐 브레이들리 엘리어 알리송 결장 그냥 뭐 조타 정도 추가적으로 빠진 거죠. 공격 옵션이 하나 빠졌다 그런 부분. 뭐 라이프치히도 맨날 이제 챔스 올라오긴 하나 맨날 딱 그게 끝이잖아요. 근데 이제는 뭐 이 시스템 자체야 뭐 리그 체제로 바뀌면서 좀 이득은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 한계를 보여요. 마치 PSG 같은 느낌. 근데 PSG보다 좀 더 떨어진 느낌이긴 하고 그리고 지난 경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유벤 상대로 유벤이 퇴장당한데도 불구하고 2골 차먹고 진 거 보면은
더 믿음이 또 떨어져요. 확실히 챔스는 떨어지고. 그리고 뎁스도 앞에 보면 뭐 세시코에다가 오펜다, 시몬스 이거 챔스에서 워킹어 써요. 좀 그런 부분도 떨어지고 리오풀이 물론 집을 떠나는 그런 일정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리오풀이 라이프보다는 뭐 1.5배 정도 1.5수 정도는 더 앞선다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배당도 뭐 저배당도 아니고 1.7 정도 줬으면은 리버풀 뭐 찍어 볼만 하지 않나. 리버풀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오버. 바셀 대 미네 요 경기 재밌겠네요. 바셀도 이제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왔죠. 기존에 뭐 페란이라든지 베르날이라든지 슈테켄이 빠지긴 했고 그다음에 에릭 가르시아 미정이고 나머지 뭐 올모도 복귀했고 가비도 지난 경기 말했죠 나온다고 복귀했고 더용도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키퍼는 슈제스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대기시키고 그리고 미넨도 희소식이 있죠. 아쉬운 부분은 이제 파블로비치가 뭐 부상으로 빠지긴 합니다. 그래도 이번 시즌에 데리고 온 팔라냐가 있긴 하고 그리고 근본은 이거죠. 무시알라가 이제 드디어 이 챔스에 맞춰서 복귀를 하네요. 훈련도 했기도 하고 사실상 지금 미넨의 크랙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시알라 국대에도 독일의 국대 크랙이라 할 수 있는 무시알라가 복귀가 엄청난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전력적인 뭐 상황을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젊은 영건들의 이제 힘, 유스 시스템의 힘 반대로 미넨은 뭐 연륜미 플러스 이제 신구 조화. 근데 또 차이는 있죠. 바셀은 이제 한지 플릭이 맡고 있다는 거. 과거에 또 미넨 감독이 했고 이제 그래도 감독의 경험치 이런 큰 무대에서의 그 경험치를 무시 못 하거든요. 반대로 미넨은 이제 초짜 감독, 콤파니, 끼케야 뭐 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이나 했지. 이런 부분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. 그런 거 봤을 때 감독에서는 뭔가 한지 플릭 쪽이 믿음이 가고 뭐 바셀을 지금 라리가에서 짱짱맨을 만들어준 거 보면은 믿을만 하고 근데 또 선수들의 퀄리티를 생각하다니 무시할라도 복귀한 미넨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여러모로 뭐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미넨이 역배다. 이거는 그래도 미넨 풀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AT 마드리드 대 릴인데 꼬마 뭐 르노 르망 결장이고 랑글레 뭐 얘도 유리몸이에요. 지난 경기 나오자마자 또 부상이고 그다음에 뭐 미정자들이 많죠. 요렌테라든지 아스필리쿠에타라든지 바리오스도 뭐 지난 경기 또 쩔뚝쩔뚝 울먹울먹 하다가 나올지 안 할지 모르고 릴은 뭐 똑같아요. 뭐 고메스라든지 하랄드 뭐 산토스 이런 애들 빠지고 꼬마가 지난 경기 극장 마인을 해주면서 좋긴 좋았어요. 근데 경기력이 진짜 고구마 한 2,000개 먹은 느낌이긴 했어요. 결국에는 뭐 셀룰로스에 의한 뭐 경기가 이제 되었던 부분인데 상대리 물론 이제 릴도 막 그 레알도 잡고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. 또 라리가 팀을 만난다. 또 한 번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. 으쌰으쌰. 근데 그때는 그래도 홈이기도 했고. 근데 경기 양상적인 부분은 계속 밀렸죠. 오늘도 뭐 추세는 꼬마가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. 근데 꼬마가 지난 경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 챔스 경기 벤피카랑 경기했을 때도 그렇게 전력을 많이 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벤피카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고 지다니 좀 믿음이 살짝 떨어지긴 해요. 근데 그래도 항상 이 시메온의 챔스 홈에서만큼은 진짜 사람답게 경기를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릴도 한 번 이변을 도출했으면 됐지 또 나오기에는 좀 원정이기도 하고 좀 아니지 않나. 저 경기는 주말에 잘 먹어줬으니까 한 번 더 꼬마승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볼게요. 릴은 어차피 틀어 막는 식의 축구 할 거고 꼬마가 요새 조금 답답한 감이 있죠. 그래서 언더 보겠습니다. 그리고 미드 라인들 자체들도 조금 부상자들이 좀 있기도 하고. 표 못 받았다고요? 진작 말씀하시지. 지금 보내드렸어요. 혹시 후원했는데 표가 안 왔다 하시면은 말씀해주세요. 제가 중간에 뭐 못 보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말해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. 그리고 잠깐만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할게요. 다음 경기 잠깐만요. 표 좀 보내드리고 다음 경기 다음 경기 뭐지? 뭐야 내가 다른 분한테 보냈네.
왜 저분한테 보내지 내가? 잠깐만요. KK 15번째 보자. 벤피카. 벤피카 대 페인데 일단은 뭐 페가 여전히 히메네스라든지 스탱스 뭐 주포 공격수 라인들이 결장 중이잖아요. 근데 지로나는 뭐 이기긴 했습니다. 근데 지로나 뭐 부상자들도 많았기도 하고 상태가 좀 안 좋기도 하고 지로나가 뭐 챔스급도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또 아니기도 하죠. 그리고 벤피카는 또 다릅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포르투갈 원정 특히 겁나 빡센 이 원정이란 부분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호벤이 어제 뭐 보여준 부분이 나쁘지 않긴 한데 그냥 결국엔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페이는 더 떨어지죠 사실상. 지금 사실상 뭐 네덜란드 리그 1왕은 호벤 아닙니까? 그리고 페이는 뭐 자국 내에서도 원정 경기력이 뭐 좀 들쭉날쭉한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완벽한 뭐 베스트 라인업도 아니기도 하고 벤피카 승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당연히 오버 봐야죠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경기 할게요. 뭐 해도 끝이 없노 경기들이. 자이츠 대 디나모인데 이 경기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오스트리아 리그의 뭐 황태자 자이츠 믿고 가는데 아까 위에서 잠깐 말했고 어제도 말했지만 오스트리아 리그의 레벨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나모 자그레이브가 뭐 훨씬 더 낫냐 하기도 좀 애매하고 둘 다 어차피 떨어질 인간들이기도 하거든요. 단지 홈빨이 좀 좋아서 뭐 정배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정배의 메리트는 솔직히 없다고 봐요. 저 경기는 오히려 디나모 풀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보고 그래도. 그 다음에 영보대 이제 인테르인데 영보대 인테르 이 경기 영보이스 하면은 뭐 인조 잔디발 있었지만 요새는 그런 것도 먹혀지지가 않아요. 영보이스도 옛날처럼 뭐 스위스의 초강세를 띠는 그런 팀도 아니기도 하고 많이 좀 리그에서도 똥 싸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인테르가 오늘 뭐 부분적인 뭐 수비 라인의 아체르비 그다음에 중원의 차라노글루 빠지긴 하나 뎁스도 뭐 풍부한 팀이기도 하고 뭐 영보이스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여기는 인테르 승 보고 마인 승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. 그 다음 이제 브라가 대 이제 보대. 일단은 브라가 쪽에 뭐 수비 2명 정도 결장이고 한 명이 주축이고 한 명은 뭐 딱히 필요 없고 보대 쪽에는 이제 주전 미드 한 명에다가 주포 공격수 팀 내 득점 1위 10골 넣은 이제 호그라는 친구가 결장하네요. 당연히 타격이 얘가 더 크겠죠. 거기다 이제 원정 경기 물론 이제 브라가가 자국 내에서의 뭐 벤피카라든지 스포르팅이라든지 포르투라든지 이런 애들보다 뭐 깡패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긴 해요. 최근 뭐 5경기 잘라봐도 2승 1무 2패 별로 안 좋거든요. 근데 보대는 더 안 좋아해요. 자국에서 1위를 하고 있긴 한데 원정 경기 자체 자국 내에서도 1승 3무 1패 뭐 당연히 클럽 대항전의 원정 성적은 더 기대가 안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보대가 최근에 경기 보였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브라가 정도는 이변을 도쳐낼 수 있다. 뭐 미니용도 비기기도 했고 뭐 포르투도 최근에 홈에서 잡았잖아요. 오히려 뭐 브라가보다도 좀 더 높은 팀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또 홈이기도 했고 지금은 또 원정 그리고 경기 양상은 계속 밀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결국에는 팀 내 주포 에이스도 빠진 상황에서 오늘은 이변을 또 도출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. 그래서 브라가성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정도 볼게요. 그다음에 이제 갈라타 대 엘프스볼인데 참 역겨운 인간들이죠 인간. 기억이 나네요. 갑자기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. 그 라트비아 1위 팀 있잖아요. 그 리가스 맞나? 그 표기상으로 RFS라고 이제 배트맨에 표기되어 있는 그 팀. 그 인간 상대로 물론 이제 원정이긴 했으나 2대2로 비겼다. 1대0 뭐 그러니까 한 골 차로 이기지도 못하고 비겼다. 진짜 끔찍하긴 하네요. 그래서 뭐 항상 강조하지만 티르키예 팀 원정 가면은 좀 희한한 경기력을 가끔씩 보여준다. 그거 이제 거슬린다 말했는데 기가 막히네 했네요.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홈에서 경기이기도 하고 엘프스보리가 뭐 스웨덴 리그에서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팀도 아니죠. 뭐 7위 팀이기도 하고 최근 리그도 1승 2무 2패 노답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뭐 갈라타사라이가 멤버가 화려하긴 합니다. 뭐 일마즈, 메르텐스, 뭐 바추아이, 이카르디 그다음에 뭐 등등등 있잖아요. 그리고 지난 경기는 이제 오시멘이 부상으로 빠졌잖아요. 물론 이제 그때는 이쪽 팀이고 그때는 이 팀이긴 한데
이제는 오시멘까지도 같이 뛰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홈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걸 생각해요. 물론 엘프스버리도 무시는 못하죠. 알크마르 상대로 좀 아쉽게 지기도 하고 홈에서 로마도 잡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인간이라면 오늘은 홈에서 경기기도 하고 주축에 대한 누수에 있어서도 복귀자도 있기도 하고 잡아주겠죠 뭐. 그래서 여기는 갈라타 승 보고 마인 승 보고 그다음에 오버 볼게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